네, 그래서 이제 강의에서 구현할 GPT-1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논문을 같이 읽으면서 디테일한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저희 강의에서 이제 다루는 이 GPT 같은 경우는 이제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앞글자를 따서 오픈AI에서 GPT라고 이름을 붙였고, 네, 그래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다양한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해서 만든 모델이다라고 크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GPT-1을 먼저 오픈AI에서 개발하고 이걸 이제 확장해서 GPT-2, 그다음에 이제 GPT-3,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챗 GPT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GPT 3.5를 조금 더 인간과 채팅하는 거에 특화된 챗봇 형태로 바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GPT-4도 지금 오픈AI에서 곧 발표할 거다라는 소문이 이제 돌고 있고요. 네, 그래서 GPT-1을 먼저 개발하고 그걸 이제 후속 모델로 오픈AI에서 계속 디벨롭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논문을 읽고 구현해 볼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 GPT 모델인 이 GPT-1 모델인데요. 네, 그래서 GPT-1 모델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오픈AI에서 최초로 개발한 GPT 모델이고 Improving Language Understanding by Generative Pre-training 이라는 논문으로 2018년도에 이 GPT-1 모델의 구체적인 디테일이 공개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GPT-1 논문의 핵심 컨트리뷰션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2018년도라서 AI와 NLP 분야 발전이 워낙 빨라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좀 당연해 보이는 어떤 아이디어들일 수도 있는데 2018년도에는 이제 막 딥러닝 붐이 일면서 이미지 분야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됐고 NLP 부분에 대한 연구는 이제 초기 상태였다라는 백그라운드를 좀 이해하고 전체적인 논문을 읽으셔야 그 맥락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거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GPT-1 논문의 핵심 컨트리뷰션은 하나의 NLP 딥러닝 모델로 다양한 자연어 처리 태스크에 대해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을 개발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GPT-1 이전의 NLP 딥러닝 모델 방법론들은 어떤 A라는 태스크, 예를 들어 뭐 뒤에 설명드릴 센티먼트 애널리시스라는 태스크가 있으면은 그 태스크에 적합한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고 또 다른 자연어 처리 태스크, 예를 들어 뭐 커먼 센스 리즈닝 그런 상식 추론 문제가 있으면은 또 그거에 적합한 딥러닝 모델을 개발해서 그걸 학습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어 처리 태스크 하나하나에 맞는 그거에 특화된 이제 딥러닝 모델을 만들고 그 특화된 딥러닝 모델을 해당 자연어 처리 데이터셋에 대해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학습시키는 게 2018년도 당시에 어떤 대세를 이루는 접근법이었는데요. 근데 이 GPT-1 논문은 그때 당시에도 이제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최대한 이제 범용적인 어프로치로 접근을 한 건데 근데 그렇게 접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이런 개별 태스크에 맞게 특화된 모델로 학습시킨 방법론들보다 훨씬 이제 좋은 성능을 보여주면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그러니까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이제 딥러닝 모델이 되면서 이렇게 하나의 NLP 딥러닝 모델이 다양한 자연어 처리 태스크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 어떤 최초의 모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자연어 처리 태스크에 대해서 다 잘 동작하도록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냐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먼저 첫 번째로 대규모 unlabeled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정 태스크에 특화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텍스트 묶음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모델을 한번 시키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프리트레이닝된 모델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이 개별 태스크에 맞게 조금씩만 파인튜닝을 진행을 해서 대규모 데이터셋을 이용한 프리트레이닝의 파라미터가 범용적인 자연어 처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개별 태스크에 맞게는 조금씩만 파인튜닝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미지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넷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이용해서 그걸로 프리트레이닝을 해놨다가 다시 이제 개별 이미지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에 맞게 파인튜닝하고 이런 것들이 뭐 2018년도 당시에도 대세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NLP 쪽 문제 영역에 대해서 이런 식의 대규모 데이터셋을 이용한 프리트레이닝과 개별 태스크에 맞게 파인튜닝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는 2018년도에는 GPT-1이 거의 최초로 이런 식의 접근을 취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접근을 해서 대부분의 데이터셋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성능을 개선을 하면서 NLP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지 문제 영역처럼
이런 식으로 대규모 데이터셋에 대한 프리 트레이닝을 하고 개별 태스크에 대한 파인 튜닝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입증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앱스트랙트에서는 이제 어떤 특정 태스크의 태스크 애그노스틱, 그러니까 그 태스크에 맞게 딱 학습되거나 만들어진 모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GPT-1이라는 모델은 그 12개의 자연어 처리 서브 태스크 중에서 9개의 자연어 처리 서브 태스크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성능을 보여주면서 하나의 자연어 처리 모델이 이런 다양한 자연어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걸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먼 센스 리즈닝 데이터셋인 이제 스토리지 클로즈 테스트 태스크에 대해서는 8.9%라는 정량적인 절대적인 성능 개성,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셋인 레이스라는 데이터셋 태스크에 대해서는 5.7%의 정량적인 성능 개선, 그다음에 텍스트 인텔먼트 멀티 NRI 태스크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1.5%의 정량적인 성능 개선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우선 GPT-1의 전체적인 핵심 컨셉은 이런 하나의 자연어 처리 모델로 여러 개의 자연어 처리 태스크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모든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성능을 개선하는 엄청난 고성능의 자연어 처리 모델을 만들었다. 이게 우선 GPT-1의 핵심적인 컨트리뷰션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GPT-1 같은 경우는 이렇게 12개의 다양한 자연어 처리 서브 태스크에 대해서 9개의 서브 태스크에 대해서 태스크 애그노스틱하게 그 태스크에 맞게 학습된 게 아니라 범용 모델로 학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성능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GPT-1이 해결한 이 각각의 자연어 처리 태스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자연어 처리 태스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전반적인 큰 그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GPT-1이 해결한 자연어 처리 태스크는 이런 데이터셋의 이런 태스크들인데, 이 SOTA라고 되어 있는 게 State of the Art라고 해서 GPT-1 이전에, 그러니까 2018년도 당시에 GPT-1 이전에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이 달성한 어떤 성능 지표이고요. 그리고 이제 Hours라고 되어 있는 게 GPT-1이 갱신한 GPT-1의 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몇 가지 태스크 외에는 기존 모델 대비 이제 GPT-1이 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개별 자연어 처리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텍스트 인테일먼트라는 텍스트 함의인식이라는 자연어 처리 문제 영역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NLP 문제 영역 중에 하나로 텍스트 간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premise P라는 텍스트가 있고 hypothesis H라는 텍스트가 있으면은 이 두 개의 텍스트 간의 어떤 의미 관계를 파악을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정답 레이블은 이제 entailment 함의는 이 두 개의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는 거고, contradiction은 이 두 개의 텍스트가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고, 뉴트럴은 이 두 개의 텍스트가 이제 중립적인 의견을 담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인테일먼트, 콘트라딕션, 뉴트럴 세 개의 레이블, 정답 레이블을 가진 이 두 개의 텍스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보시면 조금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예를 들어 이제 텍스트랑 하이포세시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가 너가 어떤 필요한 사람을 도우면은 신이 너에게 보답을 할 것이다, 이런 텍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이포세시스 텍스트가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주면은 좋은 결과가 뒤따를 거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이 서로 동일한 의미를 결국에 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사람을 도우면은 좋은 결과가 뒤따른다라는 거랑 필요한 사람을 도우면은 신이 보답할 거라는 거는 이제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테일먼트로 두 개의 텍스트가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샘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똑같이 텍스트는 너가 필요한 사람을 도우면은 신이 보답할 거다라는 건데, 이제 하이포세시스 문장 같은 경우는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은 아무런 결과가 뒤따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거니까 이거랑 이거랑 서로 이제 모순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컨트라딕션 상태의 어떤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역시 텍스트는 너가 필요한 사람을 도우면은 신이 보답할 것이다 라는 텍스트가 있고, 이제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은 너는 더 이제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두 문장 간의 관계가 중립적인 형태의 뉴트럴한 샘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문장 간의 관계를 이제 인테일먼트, 함의, 컨트라딕션, 모순, 뉴트럴, 중립 이렇게 세 가지 관계로 파악하는 문제 영역이 이 텍스트 인테일먼트, 텍스트 함의 인식, NLP 문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텍스트 인테일먼트 문제 영역에 대한 데이터셋이 이런 데이터셋들이 있는데 SNLI, MLNI, SciTail, QNLI, LT 이런 5가지 데이터셋이 텍스트 인테일먼트 데이터셋이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의 예시 샘플들을 보면은 네, 이 첫 번째 SNLI 데이터셋을 보면은 이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 레이스 카가 이제 출발한다 뭐 이런 뜻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남자가 길을 외롭게 운전하고 있다, 외로운 길을 운전하고 있다 이런 뜻이니까 이제 두 개가 반대되는 거죠. 이거는 사람들이 붐비는 데에서 블랙 레이스카가 출발하는 거고, 이거는 어떤 남자가 이제 외롭게 혼자 운전하고 있는 거니까 두 개가 모순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정답 레이블이 컨트라딕션, 모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MNLI 데이터셋을 보면은 이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이 펜실베니아 애비뉴의 끝에서 사람들이 이제 화이트하우스 투어를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뜻이고,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펜실베니아 애비뉴에서 사람들이 이제 역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이니까 이제 두 개가 둘 다 사람들이 그 펜실베니아 애비뉴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일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답 레이블이 인테일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문장 간의 어떤 연관관계가 인테일먼트인지 컨트라딕션인지 뉴트럴인지에 대한 각각 이제 어떤 정답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 5개가 이 5가지 데이터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5가지 텍스트 인테일먼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기존 모델 대비 RT라는 데이터셋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GPT-1이 기존 모델 대비 훨씬 이제 좋은 성능을 보여주면서 이 텍스트 인테일먼트라는 자연어 처리 문제 영역을 GPT-1이 잘 해결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다음으로 자연어 처리 태스크 중에서 시멘틱 시뮬러리티라는 태스크에 대해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태스크 같은 경우 이제 두 개의 텍스트가 있을 때 그 두 개가 이제 동일한 의미를 가진 텍스트인지 동일하지 않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텍스트인지 same, not same 이렇게 두 가지 레이블로 분류하거나, 아니면은 두 개의 텍스트가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두 문장 간의 유사도 점수를 매기는 형태로 레이블링을 하는 데이터셋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 GPT-1에서 시멘틱 시뮬러리티 태스크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 실험을 진행을 했고, 이 보면은 이 첫 번째 STSB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무리 지어서 둥지 밖으로 함께 이제 뭐 나갔다 이런 뜻이고, 네, 두 번째도 이제 함께 뭐 둥지 밖으로 나갔다 이런 뜻이라서 이제 어느 정도 유사한 문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QQP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자연수가 뭔지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니까 이 두 개가 다른 의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시뮬러리티가 not same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문장이 동일한 의미인지 아니면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는 게 시멘틱 시뮬러리티 데이터셋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GPT-1 같은 경우 이 세 가지 시멘틱 시뮬러리티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STSB랑 QQP에 대해서는 이제 더 성능 개선을 이루어냈고, MRPC 같은 경우는 기존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보다 약간 좀 성능이 낮긴 하지만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자연어 처리 문제 중에 리딩 컴프리hension이라는 문제 영역이 있는데, 이 문제 영역 같은 경우 어떤 독해의 지문을 읽고 그 독해의 지문에 대한 이제 정답을 맞추는 문제 영역인데, 근데 이제 저희가 수능 같은 거에서 많이 봤던 어떤 문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의 이제 대표적인 데이터셋은 이제 리딩 컴프리헨션 데이터셋의 레이스라는 데이터셋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예시 문장을 하나 보면은 뭐 그쪽 긴 이제 문장이 있는데, 이제 질문이 여기 이제 문장 내에서 여자가 메일맨, 그러니까 우체부한테 이거 편지를 이제 돌려줬다라는 건데, 왜 돌려줬는지에 대한 이 사지선다 질문을 맞추는 건데, 이 다 쭉 읽어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뭐 여자가 결혼할 사람이 이제 보낸 편지를 받았는데
이제 필요가 없다 해서 이제 왜 필요가 없냐라고 하면은 편지에 이미 이제 뭐 이런 크로스랑 뭐 서클 같은 이제 자기들만의 표식을 이제 적어놔서 그 안에 내용을 이제 보지 않고도 그 밖에 있는 이 표식을 보고 크로스 표시는 보낸 그 남자친구가 이제 잘 지낸다는 거고 이제 서클 이 동그라미 표시는 이제 남자친구가 뭐 직업을 찾았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 밖에 있는 표식만 보고도 내용을 이제 파악할 수 있어서 그 여자가 이제 다시 편지를 돌려보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내용을 다 파악을 하면은 여기서 이미 안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메일맨 우체부한테 편지를 돌려보냈다 이게 이제 정답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문을 읽고 그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정답을 맞추는 리딩 컴프리hen션 문제가 혹시 이제 NLP 자연어 처리 서브 태스크 중에 하나이고요. 레이스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이제 GPT-1이 기존 모델 대비 이제 많은 성능 개선을 보여주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커먼센스 리즈닝 문제 영역 같은 경우는 저희 인간이 일반적으로 마주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같은 거에 대한 상식을 AI 시스템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 영역인데, 네, 그래서 이 데이터셋도 이제 ROC 스토리스라는 데이터셋이랑 코파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 예시를 하나 보면은 이제 어떤 남자가 어떤 발가락이 이제 부러졌는데 원인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양말에 구멍이 났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해머를 발에 떨어뜨렸다라는 건데, 당연히 이제 발가락이 부러진 거는 양말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라 그 해머를 떨어뜨려서 부러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2번이 정답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에 대한 상식적인 추론을 맞추는 문제 영역이 이 커먼센스 리즈닝 문제 영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GPT-1이 이 커먼센스 리즈닝 문제 영역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기존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대비 많은 성능 개선을 이루어냈고요. 네, 그 다음 이제 센티멘트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텍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감정 상태를 유추하는 문제 영역을 이 센티멘트 애널리시스 문제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SST2라는 이 센티멘트 애널리시스 관련된 데이터셋이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예시 문장이 있는데 이게 좀 단어들이 어렵긴 한데 전반적인 뜻이 어떤 풍경을 그리는데 사용된 어떤 테크닉이 뭐 되게 놀랍다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좋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포지티브라는 레이블로 이제 보통 이제 포지티브, 네가티브에서 긍정, 부정 이렇게 두 가지 레이블을 맞추는 형태의 데이터셋이고요. 그래서 역시 이 SST2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GPT-1이 기존 모델보다 약간은 성능이 좀 안 좋긴 하지만 되게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네, 그 다음에 링귀스틱 억셉터빌리티라고 해서 어떤 텍스트가 문법적으로 말이 되느냐, 문법적인 오류가 있느냐에 대한 답을 맞추는 단어 처리 태스크가 있는데, 이 데이터셋의 예시는 이제 콜라라는 데이터셋이 있고, 여기서 이제 어떤 이런 문장이 하나 있는데 이게 정답이 이제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문장이다. 이게 이제 정답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문장에 대해서 그 문장이 이제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문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역시 이제 GPT-1이 되게 높은 성능으로 이 linguistic acceptability NLP 태스크를 잘 해결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제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GPT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일 모델로 이런 자연어 처리 서브 태스크를 다 잘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지향하면서 개발이 됐고, 실제로도 이 다양한 자연어 처리 서브 태스크를 하나의 단일 모델로 잘 해결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이런 어떤 텍스트 인테일먼트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면은 이 텍스트 인테일먼트 문제에 적합한 모델이랑 또 그거에 맞게 이제 따로 학습을 시키고, 또 어떤 시멘틱 시밀러리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시멘틱 시밀러리티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거에 적합한 모델을 또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개별 서브 태스크별로 그에 맞는 모델과 학습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자연어 처리 태스크를 GPT-1은 하나의 모델로 해결했다라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이제 엄청난 개선을 이루어낸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 GPT-1이 해결한 개별 자연어 처리 서브 태스크에 대한 설명과 그 서브 태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